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5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지문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원천에 가는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밑에 판례 있죠? 그래서 판례입니다. 물권이 아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그 말은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21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사용의 대가는 뭐 연결하라고? 법정과실. 됐어요? 네, 그렇게 연결하시고. 2번 맞습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이다. 맞아요. 3번.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만다. 이게 98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98조 내용이 맞고. 4번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은 아까 뭐 했어야 됩니까?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에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증축 부분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우리가 아까 이게 그림 그리다 말았었는데, 지웠었네, 이거. 주유소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주유소가 괜히 지었네. 네,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건물이 있는데, 여기 건물을 이제 증축을 했단 말입니다. 증축을. 한 층을. 증축한 부분에도, 이 토지 소유권, 여기 뭡니까? 주유소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경매를 난리쁘면 또, 요 증축한 부분도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친다?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내용 저당권 파트 가면 나옵니다. 이거 정답은 밑에 거 모르더라도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원초권은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1번 지문 자체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2번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배울 거고요. 어디를 가냐면은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러시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뭡니까? 전기도 된다 그랬죠? 근데 지하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아니고 자 디귿번에 주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강제 통용력을 상실한 주화 이게 뭐냐면 기념주화입니다. 기념주화라 하면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냥 어렵게 해놨죠. 예?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죠?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4번하고 5번 중에 몇 번을 풀까요?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의 저당권 전화 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전화죠. 전화 설비에도 미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타인 소유.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네 가지 종물의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일단 독립한 물건이고, 주물의 상용에 공유해야 되고, 세 번째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장소 밀접 관계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요 세 번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아시겠죠? 타인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5번 문제 풀어줄게요. 자 봅시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이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장애네. 자 옳지 않은 것 갑시다. 1번 어떻습니까?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원칙적으로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 맞죠? 소유자가 뭐 된다? 세 번째 요건이 동일해야 된다 했잖아. 맞죠?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종물의 요건이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한 물건일 것. 두 번째, 상용에 공유해야 되고, 주물의 상용에 공유해야 되고, 세 번째가 소유자가 동일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 됐어요? 그 네 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니까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종물이 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은 또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유치권자는 금전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치권 가면 있어요. 이게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322조 내용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2번은 생략합니다. 요건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3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률은 권리사항관에도 적용된다 해야 되죠, 이거는. 일단은 뭐 2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3번이 아시겠죠? 권리관계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아까 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자, 포인트가 모두 지급입니다.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이후에 과시수취권은 매수인에게 돈 다 줬잖아요. 매수인의 기속이 된다. 강조했던 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용되더라도 주물 자체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관계가 없으면은 밀접하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했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답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보면은 답은 쉽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민법 때문에 합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민법 좀 쉬웠거든요. 아시겠죠? 안 했어요. 자, 민법은 쉬웠어요. 민법은 제가 풀어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네, 쉬웠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민법도 쉽게 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뭐 다 해준대요. 막, 봅시다. 이제 권리변동입니다. 공인중개사는요, 요 권리변동부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앞에 뭡니까? 요 앞에까지 102조까지가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보다 뭡니까? 주택관리사가 양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은요. 근데 문제 수준은 공인중개사 좀 어려워요. 아시죠? 근데 범위는 뭐가 많다? 주택관리사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법학 개론을 가르쳤습니다. 법학 개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은 1학년 2학기 때 민법 총칙을 배웠습니다. 2학년 때 물권법. 그 다음에 3학년 때 채권법 1, 2. 아시겠죠? 채권법 총론, 강론 딱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요, 2달 만에 조직 봅니다. 저 몇 년 만에 배웠는데, 3년 만에 배운 걸 여러분의 2달 만에 배웁니다. 그걸 100% 이해하면은 천재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최소한 사법고시나 법무사 시험 준비하러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따라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권리의 뭡니까? 주체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거. 주체는 누구를 했어요? 모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 등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입니다. 인. 자, 사람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옵니다. 자연인과 뭐로 나온다고요? 법인으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권리의 객체로 갑니다. 이 객체가 이제 뭐였습니까? 지금 금방 배웠던 우리가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동산과 뭡니까? 동산으로 나눴습니다. 맞나요? 부동산이 저희가 뭐였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외 물건을 동산이란다. 99조 내용이고, 이게 99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주물과 종물, 이렇게 했죠. 주물과 종물을 했습니다. 이 종물이 뭡니까? 주물의 상용에 입하지 않고 공하는 거랬죠. 이거 100조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우는 게 뭡니까? 원물과 과실이었습니다. 맞나요? 여기 이제 101조, 102조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마했습니다. 1조부터 몇 조까지? 102조까지 배운 거예요. 됐어요? 자, 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60% 중에서, 민법 초식 60% 중에서 벌써 30%는 한 거예요. 한 30%인 거예요. 나중에 30%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 이게 뭡니까? 권리의 변동이에요. 이 권리의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변동이 생긴다.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무슨 말이죠?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변동하더라.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권리 변동의 뭐란다? 모습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권리 변동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129페이지도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민법 이해입니다, 이해.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갑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의 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줄만 끊으세요. 법률 관계란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서 법에 의해서 자, 이게 포인트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뭐랍니까?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법률 관계의 변동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밑에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필기 또 하지 마시고 우리 책에 보시면은 판소노트 17페이지가 있거든요. 17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18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우리 책에는 130페이지입니다. 자, 130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에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권리 변동의 모습. 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모습부터 보는데 권리가 많은 경우입니까? 발생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뭐랍니까? 권리 변동이 난다. 자, 그럼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초로 취득하는 걸 뭐란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사람 받는 거 뭡니까? 승계 취득이랍니다. 승계 취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취득을 뭐라 하고? 원시 취득이라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를 뭐랍니까? 승계 취득이란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종류를 좀 외워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갑시다. 자, 원시 취득은 뭐냐? 건물을 뭐 했습니까?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 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최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뭡니까? 신축을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뭡니까? 최초의 취득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에 무슨 등기 합니까? 보존 등기 하잖아요. 최초로. 맞아요? 이럴 때 뭡니까?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주물 뭡니까? 선점이에요. 이 무주물 선점은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낚시하러 가서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 있죠? 낚시할 때 물고기는 뭐랍니까? 무주물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선점하면은 무슨입니까? 그거 뭡니까? 물고기에 뭐라고? 원시취득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옆에다가 도시어부 적으면 돼요. 이경규 적어놓으면 돼요. 이덕화 이런 애들 적으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낚시하러 가서 뭡니까? 물고기를 낚았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쳐 먹든지, 매운탕 끓여 먹든지, 지 마음입니다. 예?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니까. 아시죠?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배웁니다, 이거. 무주물 선점은 252조인가 그럽니다. 아시죠? 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은요,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3조에. 됐어요? 자, 유실물 습득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뭐니까,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이거 뭐래요? 유실물 습득.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그거는 내가 바로 취득했다고 그래서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지갑을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서 찾아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면은 뭡니까? 이 6개월 지나면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어줬어요. 주어줬어요. 그럼 몇 프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 네? 유실물법 4조.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몇 프로 달라고 할 수 있다? 25%에서 20% 정리를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고 싶다. 여러분 5%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주어주면 20%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왜 5%에서 20% 해놨냐면은 내가 찾아준 금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이제 20%가 아니면 몇 프로 갑니까? 5% 가요. 무슨 말이죠? 내가 찾아준 게 100만 원이야. 그럼 20%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툼이 생기면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합니다. 5%에서 20% 범위내에서. 근데 우리는 주어주는 사람이야. 그럼 몇 프로 해야 됩니까? 무조건 5% 얘기 안 해요. 20%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타워 팰리스 아시죠? 저 타워 팰리스 서울에, 거기서 이제 뭡니까? 1억을, 미화원이 아주 했잖아.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신문에 나왔던 게 유실물 습득. 민법 규정에 의하면 유실물 습득이 있다. 그럼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미화원 아줌마가 취득을 한다. 근데 찾았다고 했죠. 뒤에 신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 찾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아줌마는 몇 프로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20%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하죠. 하나 타면 다 하죠. 세금이 없겠습니까? 제 세금 가면 되죠. 그거. 자, 근데 뭐 금액이 얼마 쓰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지갑을 주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 10만 원을 주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10만 원을 그때 줘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었어요. 1년 뒤에 이제 뭡니까? 1년 뒤에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 찾았고 무슨 초등학교 태아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적었는데 다음 연도 딱 지나니까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내가 무슨 연자입니까 그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마에 콕 했습니다. 바로 가자.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 때 뭐합니까? 떡볶이 순대 치킨 딱 그냥 시장에서 제일 싼 걸 막 시켜가지고, 제일 싼 건 아니죠. 그걸 딱 해주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대하고, 어머니 그거 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한테 들어간 게 수억이 들어갔다면서. 그죠? 예. 그래서 할 말은 없죠, 그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종교생 앞에서 보니까 착한 어린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장 한번 했습니다. 알겠죠? 예. 반장. 그래서 이제 반장 한번 시켜주시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뭡니까? 그래서 상도 안 받고, 종교생 앞에 상도 받고 이러니까 뭡니까? 착한 어린이 상 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러고 배웠다고. 그때 4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5학년 때 받았거든요. 제가 상을.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럴 때도 유실물 습득해도 6개월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뭡니까? 습득자가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필기돼 있습니까? 네. 이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해요. 매장물을 발견했다고 갑이. 그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몇 년입니까? 1년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뭡니까? 취득을 한다. 이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게 6개월이 아니고 1년 나온 적이 있습니다. X예요. 요 유심을 습득은 몇 개월이다? 6개월. 매장물 발견은 몇 년입니까? 1년. 이 기억 못하면은, 예? 기억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U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맞아요? 예? 6월이죠? 6이죠.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매장물 발견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예. 아시겠죠? 매장물 발견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유심을 습득은 몇 월입니까? 6월. 아시겠죠? 야매인데 기억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실력이에요, 실력.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 월이더라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이제
민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 회계도 배우고 시설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 근데 어느 정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월이네. 맞죠? 매장물 발견, 1년이네. 됐어요? 네. 우리 수험생 절대 안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틀리면 제가 가다가 뒤통수 때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 줬어요, 이미. 몇 월이고, 이거는? 6월이고. 이거는 1월이고. 1년. 자,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 이 첨부는 뭐예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갑하고 을하고 붙였는데 이거 누구 거겠습니까? 255조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보통 완전 통째 다 배우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한번 봅시다. 255조 많을 거예요. 자, 이때 그때 뭐냐면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붙였죠.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안 가르쳤는데 알고 있잖아. 큰 거하고 작은 거 합치니까 누구 거다? 큰 거 소유자 거다. 이렇게 알잖아. 맞죠? 근데 이거 법에 되어 있다고. 붙였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아시겠죠? 이럴 때 이 합친 물건의 최초의 소유자죠. 맞아요? 그래서 첨부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있고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취득시효는 뭐냐면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한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취득시효입니다. 이때도 효력이 원시 취득이에요. 선의 취득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가 7가지가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판서 노트에 필기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험에 원시 취득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낸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외우게 되잖아. 자,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이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원시 취득 옆에다가 68페이지인가? 자, 68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68페이지 아니 판서 노트. 지금이야 좀 힘들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다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복습도 합니다. 68페이지에 보니까 소유권의 취득 나옵니까? 나와요? 68페이지 폈습니까? 소유권의 취득 보니까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방법, 갑하고 을하고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가 취득한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한 방법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돼? 원시 취득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종류가 뭐였어요?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나와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다. 그럼 밑에 원시 취득이 밑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적어 놓습니까? 1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효력이 뭐라고요? 전부 다 원시 취득인 거예요. 자, 종류가 뭐 있다고 다시 외웁니다.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승계 취득 갑니다. 승계 취득은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승계입니다. 승계. 자, 승계 취득은 이전 받는 게 있고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 취득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용인물권 들어본 적 있죠? 용인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전부 다 배울 때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당권도 우리 아까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자,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랍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뭐가 있는데 용의물고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걸 말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하고. 자,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게 있는데 이전적 승계 취득은 우리가 빚도 같이 특정된 물건을 받는 것부터 합시다.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이 포괄 승계는 뭡니까? 빚도 같이 포괄해서 받는 게 뭐예요? 포괄 승계.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뭡니까? 현대건설 아시죠? 현대건설 아니고 현대 뭡니까? 산업개발에서 들어봤어요? 네. HDC인가? 네. 예, 맞아. 현대 뭡니까? 산업건설에서 뭘 인수했습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권리도 받지만 빚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빚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포괄승계. 됐어요? 자, 특정된 물건을 받는다. 뭘 한다고요? 매매. 특정된 물건, 매매, 증여, 특정된 물건 받는다. 공짜로. 교환, 특정된 물건 바꾼다. 이런 것들이 뭐야? 특정승계. 상속과 합병은 뭘 한다? 포괄승계. 필기 다 돼 있습니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발생하는 게 있고 이제 변경하는 게 있는데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의 뭡니까?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자, 내용의 변경은 이 주체 변경은 요겁니다.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은 뭐랍니까? 주체의 변경.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변경이 있어요. 양적 변경 요겁니다. 보세요. 붙이니까 양이 크지 안 크죠? 커져요. 첨부. 붙이니까 양 커지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첨부. 양적 변경은 뭐라고요? 첨부. 부합. 이런 것들입니다. 부합. 이 양적 변경입니다. 요거만 일단 기억하시고. 질적 변경은 어떠냐? 자, 이제 질적 변경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질적 변경. 질적 변경, 우리가 아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갑이 갖고 있는 주유소에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은행을 뭐랍니까? 저당권자. 자, 여러분 같이 돈을 빌렸다.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자,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에 땅에 뭐 된다고요? 수용이 돼버렸다. 주유소 일부를 수용이 됐다니까. 땅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유 지어놨는데 땅 일부가 뭡니까? 수용돼서 국가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자체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수용되면 뭐가 나옵니까? 수용 보상금 나옵니까? 그리고 화재가 나면 뭐가 나옵니까? 화재 보험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줬지만은 이런 것으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물건 위에 물상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어. 물상 대위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성이 난다? 물상 대위성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저당권의 효력을 보면은 물상 대위성의 성질을 보면 나오는데 이 변경은 뭐랍니까? 바뀌었잖아. 무슨 변경한다?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잘 해줍니까? 대출을 해주면 수용이 돼도 수용 보상금도 받아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도 없거든. 주수도 없고 수용된 적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자, 수용이 됐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도 은행이 가져갑니까? 가져간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 광역시에서 도로 닦는데 수용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은행에 전화합니까?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얼마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 그 공제 은행 주고 나머지 금액을 누구한테 줍니까? 소유자에게 준다고. 맞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돈 빌려줘도 손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뭡니까?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손해는 그리 안 납니다. 이제 기업이 때 빌려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 무슨 말이죠? IMF도 뭐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까? 개인이 문제 생긴 거 거의 없어요. 기업이 자빠지니까 이제 뭡니까? IMF가 온 거죠. 아시죠? IMF. 아시죠? 울산은 뭐 IMF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울산은. 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IMF 때 울산의 인구가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폭증.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이런 인구가 확 늘어났잖아요. 무슨 시도 되면서 또 광역시도 되면서. 그때 뭐 전국에서 제일 호황이 어디입니까? 울산이었어요. 울산. 예? 왜 울산인지 아시죠? 배를 만드는데 뭡니까? 임금은 들어가는데 뭐예요? 임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달러가 그 가치가 2배 올라보니까 예? 그 수주하는 돈은 달러 받잖아요. 달러 받으니까 돈은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이 극대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다 필요 없고 저당권에는 무슨 성질이 있다?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 물상 대익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라 합니까? 질적 변경이랍니다. 물상 대위. 오케이? 물상 대위성. 질적 변경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지만 대신 물건으로 변자. 대물 변제도 뭡니까? 질적 변경입니다. 필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을 합니다. 작용의 변경. 자, 작용의 변경은 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요게 1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그러니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10억짜리인데 1억 빌렸어요. 근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을 더 대출을 받습니다. 병은행으로부터. 예? 자, 다시 할게요. 자, 무슨 은행부터? 병은행으로부터. 이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2번 저당권입니다. 자, 목적물의 가치가 충분하면 난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1번 저당권, 두 번째 있는 것을 2번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뒤에 저당권 파트 가면은 요게 이제 피담보, 담보로 받는 채권인데 요걸 변제를 하면은 이 저당권은 같이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이게 뭐야? 붙어서 같이 준다 그래서 부종성이랍니다. 그래서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뭐합니까? 순위가 승진을 하거든요. 이 순위 승진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란다. 작용의 변경.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요, 18회 때 나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온 적입니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답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순위 승진은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적어놨네. 순위 승진이라 적읍시다.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로 가는데,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상대적 소멸부터 볼게요. 상대적 소멸은 요겁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넘김으로써 갑이 상대적으로 소멸하죠? 맞나요? 그래서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고, 자, 절대적 소멸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랍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과 무슨 소멸이 있습니까?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도 좀 몇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긴다고?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는 뭡니까? 최초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하는데 뭐가 있다고 종이 한번 외워봅시다. 건물의 신축, 자, 무주물 선적,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이전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설정하는 건 뭐예요? 용의물고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이 설정적 승계 취득. 설정하면 취득하는 거고. 자, 이전하는 것은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는 뭐예요? 매매, 증여, 교환이고 포괄 승계 빚도 같이 받는 거 상속과 합병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자기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은 첨부가 있고요. 질적 변경은 물상 대위가 있다. 이런 거 하면 되고 자기의 변경은 뭡니까? 순위 승진 얘기합니다. 자, 상대적 소멸은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소멸이라고요? 상대적 소멸이고 절대적 소멸은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절대적 소멸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봅시다.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 있습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시 취득 되어 있습니까? 자, 2번의 별표.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썼던 매장물 발견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줄 것이면 돼요. 3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전주의 권리 하자가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럼 하자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초의 취득이니까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줄 것이고. 자, 승계취득 갑니다. 승계취득은 밑에 2번의 현관패. 이전적 승계취득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3번에 설정적 승계취득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취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묶어놔야 되죠? 니은하고 티것을 묶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설정적 승계취득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니은번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지전. 들어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시행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자가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자가 승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원시취득. 승계하는 거는 승계취득 이렇게 됩니다. 밑에 권리 변경. 자, 변경은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밑에 타이틀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다음 페이지 내용의 변경, 자기의 변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용의 변경부터 봅니다. 주체 변경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 성질적 변경이 나오는데 질적 변경은 어디에 행합해놨습니까? 물상대위나 대물변제 찾았어요? 자, 그거 줄 것이면 되고 넘기시고 양적 변경, 수양적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첨부 있죠, 첨부? 첨부적으로 써야 돼요, 첨부. 양적 변경은 첨부적으로 쓰고 밑에 내용 뭐 지금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첨부만 기억하면 되고 자기의 변경은 뭡니까? 어디 행함패? 순위 승진 찾았습니까? 네. 자, 작용의 변경은 뭡니까? 순위 승진 마치까지이고 권리의 소멸은 무슨 소멸이 있고요? 첫 번째 줄 끝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멸실하면 뭐라 했습니까? 절대적 소멸. 그래서 첫 번째 줄 목적물의 멸실은 끝에 절대적 소멸이고 전주 권리가 잊어버렸다. 권리를 잊어버렸다. 뭐예요? 상대적 소멸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135페이지 갔어요. 135페이지 1번 다 몇 번입니까? 135페이지 1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거 상속이죠. 상속 맞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뭘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원시취득 외워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취득만 빼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 몇 번입니까? 상속. 상속은 포괄 승계. 승계취득이죠. 포괄 승계취득. 빚도 같이 받는 거. 맞아요? 답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3번 문제. 3번 문제 나옵니까? 원시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보세요. 디귿, 니은 아니고 니은, 디귿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니은부터 해죠. 그래서 자, 니은번의 상속은 포괄 승계죠. 승계치득.
회사의 합은 또 포괄 승계죠. 승계 취득입니다. 빼고 그러면 기억, 선점, 무주물 선점, 리얼번은 시효 취득, 취득 시효와 같은 말입니다. 건물의 신축, 이거는 원시 취득입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니은하고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129페이지. 129페이지. 본리 변동의 원인인데, 요거 보도록 할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